자, 다음으로는 운동 손상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주의하면서 운동을 해도 불가피하게 운동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올바르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래 지체돼서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4개로 만들었고요. 자, 운동 손상 대처 요령 제일 유명하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라이스 요법입니다. 라이스는 이제 앞 글자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고요. 레스트에서 안정, 아이스에서 냉찜질, 그 다음에 컴프레션에서 압박, 엘리베이션에서 환부 높임 이렇게 나와 있죠. 일단 운동 손상이 발생하게 되면 먼저 안정을 시켜야겠죠. 안정을 시키고 이제 아무렇게나 움직이면은 또 상처가 잘못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상태를 살피는 거죠. 그리고 보통 이제 염자나 타바 이런 경우에는 냉찜질, 초반에 냉찜질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에 압박, 이제 고정을 시켜서 이제 상처가 더 벌어지거나 아니면 더 손상되는 거를 막아주고 그 다음에 환부 높임이라는 것은 이제 혈액을 쏠리게 되면 이제 부종이 생기거든요. 부종이라는 거는 붓기가 생기면 이제 염증을 유발하고 추후에 치료에 어려움을 유발하기 때문에 환부를 높여서 이제 부종을 예방하는 과정이 있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라이스 요법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및 신고 요령입니다. 일단 상황을 판단을 해야겠죠. 처음에 손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상태가 어떤지, 얼마나 큰 위험이 있었는지, 어느 부위를 다쳤는지, 환자가 상태가 어떤지를 파악한 다음에 상태 여부에 따라서 좀 심각한 경우에는 119에 바로 신고를 해야 될 거고요. 뭐 환자가 의식도 있고 어느 정도 움직임도 제한이 없다라고 하면 그에 맞는 조치를 하면 되겠죠.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고요. 자, 이제 운동 손상의 유형별로 살펴볼 텐데 제일 흔히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타박상이에요. 이거는 이제 충돌로 인해서 피부 표면 그리고 근육 부위에 손상이 오는 건데 이 정도는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보통 멍이 들거나 아니면 이제 근육이 조금 올라오는 정도, 이 정도의 경우에는 보통 냉찜질을 합니다. 처음에는 냉찜질을 하는데 기준은 48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냉찜질을 해서 이제 부종이나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걸 좀 방지를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온찜질을 실시해서 혈류 공급을 원활하게 해주는 거죠. 온찜질을 하게 되면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혈관이 확장되면 많은 양의 혈액이 공급되고 그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이 들어오고 이제 염증 물질은 제거를 하는 방식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흔히 많이 발생하는 게 염자죠. 이제 흔히 발목 접질리고 삐는 거 있죠. 이제 뭐 발목뿐만 아니라 손목이나 손가락이나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피구나 뭐 농구 이런 거 배구 하다 보면 이제 손가락 같은 경우 다치는 경우도 많고 매트 운동 체조하다가 손목 부위 다치는 경우들도 있고 달리기 하다가 무릎, 그 다음에 농구나 축구 구기 종목들 하다가는 발목 접질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때는 바로 휴식을 취하면서 여기 R이라고 나와 있죠. 레스트, 그 다음에 찬 얼음찜질을 해줍니다. 아이스 해주고 그 다음에 고정할 수 있게 압박할 수 있게 컴프레션 해주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션에서 심장보다 발을 있게 위로 올려서 부종을 방지하게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한 손상이 되겠고요. 다음으로 탈구와 골절, 요런 손상부터는 조금 심각해지죠. 탈구와 골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함부로 조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때는 전문가의 조치가 필요하고요. 일단은 처음에 나온 대로 레스트에서 안정은 취하게 해준 뒤에 아이스까지는 괜찮아요. 이제 찬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 대고 붓기를 가라앉히게 되고요. 컴프레션부터는 이제 전문가가 해줘야 돼요.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나 해서 잘못 건드렸다가는 골절된 부위나 탈구된 부위를 더 손상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도록 주의를 하고요. 엘리베이션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상태를 파악해서 탈구나 골절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119 또는 학교에서 일어났다 하면 선생님이나 뭐 보건선생님이나 해서 연락을 해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 자기가 다쳤을 경우에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안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이제 뭐 사망의 위험까지 있을 수 있는 뇌진탕과 일사병이죠. 뇌진탕 같은 경우는 이제 머리에 충격을 크게 입은 경우, 머리에 큰 충격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이 느끼는 것보다도 상태가 심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일사병 같은 경우에 요새는 뭐 흔치는 않은데 옛날에 뭐 조회할 때, 그 다음에 뭐 땡볕에서 많이 뛰고 이럴 때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손상이었어요. 근데 요즘엔 체육관에서 운동, 뭐 날 덥고 하면 햇볕이 너무 세고 하면 체육관에서 하고 뭐 조회 같은 경우에도 1시간씩 서 있고 이런 일은 없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운동 안전 관리하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거 뭐 그 전 단계에서 배웠던 내용들 위주로 나와 있고요.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 선택, 그 다음에 손상 위험 확인하고 안전하게 실시하고, 그 다음에 사용 규칙, 시설 사용법 준수하는 것, 그 다음에 무리하지 않고 휴식 취하는 것, 이런 내용들에 대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다음으로 시설 유형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비율, 그 다음에 뭐 안전수칙 인지도 및 안전교육 경험률 이런 거 나와 있는데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운동 손상을 발생시키는 운동 환경,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체육 수업이나 학교 생활에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골대에 매달리는, 이렇게 골대에 매달리는 친구들, 골대가 넘어가서 크게 다치는 경우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육관이 미끄러운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름철에는 땀 같은 거 밟고 팍 미끄러지는 친구들 생길 수도 있고요. 또 음식물 가지고 와서 흘려나가지고 거기에서 부상을 입을 수도 있으니까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체육 시간에 운동 기구들 많이 사용하죠. 운동 기구, 특히 뭐 배드민턴 라켓 같은 거 휘두르다가 상대편이든 우리 편이든 이제 맞출 수 있다는 거 조심할 수 있도록 하고, 뭐 무리한 훈련 강요 이런 거는 뭐 운동부 친구들 말고 일반 학생들한테는 크게 일어나진 않을 거고요. 더운 날씨에 의한 손상도 뭐 크게 있을 일은 없겠죠. 추운 날씨에 의한 손상도 이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 다음으로 비좁은 운동 장소. 우리 학교 운동장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장에서 운동할 때는 주변에 사람들 잘 살피면서 뭐 다른 사람이랑 부딪히거나, 그 다음에 멍하니 있는 사람 쪽으로 뭐 공을 찬다거나 해서 맞춰서 다치게 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되겠고요. 뭐 시설 사용, 그 다음 기구 사용 주의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관리 못하는 운동 여건, 운동시설이나 기구의 안전, 미점검 관리 부실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 운동 손상 시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했고요. 여러분이 제일 가장 기억해야 될 거는 라이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손상이 발생했을 때는 상태를 살피고, 그 다음에 상태 여부에 따라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겠죠. 자, 타박, 그리고 염좌 정도까지는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해요. 하지만 탈구, 탈골, 그 다음에 골절, 그 이상 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119나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겁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